이 고양이는 귀엽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불법입니다. 스핑크스, 스코티시 폴드, SNS에서 정말 너무 많이 사랑받는 이 고양이들은 존재 자체가 동물 학대라는 이유로 한 국가에서 전면 금지가 되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사고, 팔고, 번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은 고양이인데 왜 어떤 나라에서는 동물 학대고 어떤 나라에서는 왜 개인의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양신TV 나항식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네덜란드가 스핑크스와 스코티시 폴드를 어떻게 어떤 순서로 금지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왜 같은 규제가 어려운지를 한번 이야기하고 설명해 보도록 해볼게요. 네덜란드가 처음부터 스코티시 폴드하고 스핑크스라는 이 품종을 노리고 금지한 건 아니에요. 네덜란드의 규제는 스핑크스나 스코티시 폴드에서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2010년대 초반 네덜란드 수의학계와 정부가 문제 삼은 것은 특정 품종이 아니라 번식에 대한 철학이었거든요. 이 인간의 취향을 위해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희생시키는 외형, 관리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구조라던가, 이때 이런 좀 등장한 개념이 바로 이 고통 번식이었어요. 이게 토처 브리딩이라고도 하는데, 2014년 네덜란드는 동물보호 관련 하위 법령을 개정하면서 이 결정적인 기준을 명문화하기 시작했어요. 이 외형적 특성이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구조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 해당 특성의 번식은 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다라는 법령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 하나인데, 이 질병이 발생했는가 가 아니라 고통이 예측 가능한 이 구조인가라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었다는 거죠. 이 원칙이 세워진 이후에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차 적용했던 종은 오히려 고양이가 아닌 강아지였습니다. 이 기준은 먼저 개 품종에 적용이 되었거든요. 호흡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단두종이라던가 자연 교배라던가 자연 분만이 불가능한 품종, 이 네덜란드는 이 단계에서 하나의 기준을 확립하기 시작했어요. 관리로 해결되는 문제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 구조로 인해서 반복되는 고통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이 처음에 강아지 품종에서 시작됐지만 이 고양이 품종으로 확장이 된 거죠. 당연히 스코티시 폴드는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네덜란드에서도 한동안 논쟁의 중심에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스코티시 폴드라는 모든 개체가 아픈 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네덜란드 수의학위원회의 결론은 명확했다라고 해요. 접힌 귀라는 것은 연골 이형성층의 표현형이잖아요. 보통 스코티시 폴드가 가지고 있는 발병 시기와 이러한 것들이 중등도 얼마나 심각한지는 달라도 이 질병 유전자가 모든 폴드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즉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질병을 전제로 한 번식인가 아니냐가 되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을 근거로 2020년, 2021년경부터는 스코티시 폴드는 사실상 번식이라던가 분양, 판매가 불가능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스핑크스가 스코티시 폴드보다 좀 더 늦게 정리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유는 단순해요. 스핑크스는 명확한 질병명, 아까 얘기했던 골연골 이형성증 같은 질병명이 없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좀 다르게 정의하였어요. 털이 없다라는 거는 체온 조절이 좀 불가능하다, 피부 보호 기능이 상실됐다,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기 시작한 거죠. 스핑크스라는 이 종은, 이 고양이는 인간의 지속적인 간호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정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핑크스는 질병이 아닌 생리적 결손을 가진 품종으로 분류돼서 2022년, 2023년에 거쳐서 전면적으로 금지가 된 거죠. 이러한 것들이 네덜란드가 갑자기 그런 걸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리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죠. 2010년대 초에 문제 제기를 시작했고 2014년이 돼서야 법적인 기준을 확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4년, 2018년 이 4년이란 기간 동안 개품종에 적용을 했고 2020년, 2021년에 스코티시 폴드, 2022년, 2023년에 스핑크스, 이렇게 10년 이상에 걸친 단계적인 규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한국은 왜 같은 규제를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품종 규제가 좀 어려운 이유는 좀 명확하기도 해요. 첫 번째 이제 동물보호법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행위규제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행위규제법이라는 게 뭐냐면 때리는 경우, 학대하면 불법, 방치, 아이를 케어를 안 하는 거죠. 이것도 불법.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태어나는 것 자체, 그냥 태어난 애들이 문제가 있는 거는 문제라는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헌법적인 충돌이 될 수가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의 재산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직업의 자유, 그다음에 이런 판매를 하는 영업의 자유, 그렇기 때문에 이 품종 금지는 단순한 동물 문제가 아니라 좀 헌법 문제로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에서는 예방 원칙의 부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의 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결과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플 가능성이잖아요. 그 아플 가능성은 아직 처벌이나 이걸 금지해야 된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에서 앞으로 가능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전면 금지는 현실적으로는 아직 법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렵고요. 그렇지만 좀 단계적인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유전 질환, 관리 리스크가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의무고지할 필요가 있고요. 스코티시 폴드나 폴드끼리의 교배 제한은 번식 조건 규제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등록된 브리더의 중심적인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그냥 금지를 한다라기보다는 선택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네덜란드는 국가가 대신 판단하는 사회를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요. 하지만 한국은 아직 이 선택의 자유를 개인에게 맡기는 사회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이런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이 고양이, 스핑크스나 스코티시 폴드를 키울 수 있는가가 아니라, 만약에 이러한 품종의 고양이들을 입양한다면 이 고양이의 고통까지 평생 책임질 수 있는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는 규제 정책이라던가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 특히나 이 두 가지 품종 스코티시 폴드, 스핑크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내용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